안녕하세요. 김기루입니다. 이번에는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인 데이터 그룹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그룹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 df를 확인을 해보면 key1이라는 이름의 열과 key2라는 이름의 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중복된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key1 열의 값이 a인 행에 대해서만 그리고 b인 행에 대해서만 데이터 1 열값의 평균을 각각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전까지는 key1이 가질 수 있는 유니크한 값들을 모두 뽑아서 가져온 뒤에 이들 각각에 대해서 불리언 인덱싱을 통해서 해당하는 행들만을 가져오고 그 행들 중에서 데이터 원열 값만을 가져와서 그 원열 값의 평균을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작업을 반복문을 통해서 반복하자 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꽤 자주 하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반복문과 불리언 인덱싱을 명시하는 코드를 작성하기에는 너무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합니다. 데이터 그룹화는 이런 작업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그룹화를 하기 위해서 시리즈나 혹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룹 바이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 df에서 데이터 1이라는 열의 값만을 뽑았어요. 그럼 이건 시리즈죠. 이 시리즈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실행을 하는데 이 그룹 바이가 기준이 되는 시리즈를 이 그룹 바이 인자로 명시를 해주는데 이때 이 시리즈가 key1이라는 열에서 추출한 시리즈를 가지고 그룹 바이를 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바이 된 결과물을 제가 그룹드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드를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df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1 열의 값을 사용을 해서 통계량을 계산을 할 것인데 이때 key1 열의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먼저 그룹화한 뒤에 이들 각각의 그룹에 대하여 데이터 1 열의 통계량을 계산할 준비를 한 그런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돼서 저장된 그룹드라는 변수를 확인해 보면 자,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시리즈 그룹 바이 객체라는 것만 표시되며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key1 열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화까지만 진행을 했을 뿐이며 어떤 통계 연산을 그래서 각 그룹에 대해서 수행할 것인지를 명시해 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룹화까지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통계 함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min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앞서 key1 열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화된 각각의 그룹, 즉 A라는 값을 가지는 그룹이 이렇게 3개의 행이 될 것이고 B라는 값을 가진 그룹이 이렇게 2개의 행으로 구성이 될 것인데 이 각 그룹화된 각각의 그룹에 대하여 데이터 1 열값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다스에서의 모든 그룹화의 흐름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를 일명 스플릿, 어플라이, 컴바인 이라는 키워드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룹화하고자 하는 열의 값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즉 스플릿을 하고요. 그리고 각 그룹에 대한 통계 함수를 적용,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인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를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는 즉 컴바인을 하는 그런 순서로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그룹 바이를 적용하는 대상이나 아니면 그룹 바이의 인자로 시리즈를 명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이 시리즈를 명시할 때 그룹 바이 안에 들어간 인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인자를 하나만 명시해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key1이라는 열뿐만 아니라 key2라는 열까지 동시에 참조를 해가지고 이 둘을 동시에 사용하여 그룹화를 하고 여기에 min과 같은 통계 함수를 적용하여 각 그룹에 대하여 평균을 계산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1이라는 열을 추출을 해서 그룹 바이를 적용을 하는데, 이때 그룹 바이 안에 들어가는 인자로 파이썬 리스트를 넣어주는 것이죠. 어떤 리스트를 넣어주냐? 자, key1이라는 열의 값과 key2라는 열의 값이 이렇게 파이썬 리스트의 성분으로 들어간 리스트를 입력을 해주면, 그럼 이거 자체를 실행한 결과는 그룹화를 할 때 key1과 key2의 값을 동시에 고려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시에 고려하게 되면은 뭐 A와 1으로 구성된 그룹이 얘도 있고 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개의 행이 그룹화되는 이런 형태로 그룹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이제 뭐 스플릿, 어플라이, 컴바인에서 이제 스플릿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어떤 민이라는 통계 함수를 적용하면 이것이 이제 새로운 통계 함수를 어플라이 한 것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민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이 민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면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key1과 key2의 값을 기준으로 계층적 인덱스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뭐냐면은 그룹화를 할 때 A와 1으로 그룹화된 행이 아까 두 개가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 그 두 개 행의 평균 값이 계산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A와 2, B와 1, B와 2, 네, 이러한 그룹에 대해서 평균 값을 계산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언스틱 함수를 사용해서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한편 지금까지는 사실 그룹 바이가 적용되는 부분의 시리즈, 그리고 그룹 바이 안에 들어간 인자로 시리즈를 명시를 했었는데, 이 그룹 바이 함수를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했던 거랑 방식이 약간 달라집니다. 자, 이때는 제가 df라는 거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하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할 때 그룹할 기준이 되는 열의 이름만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각 그룹에 대해서 적용할 함수를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df 데이터 프레임에서 key1 열의 값을 기준으로 이게 A일 때, B일 때 각각의 데이터 1과 데이터 2의 평균 값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같은 맥락으로 그룹 바이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열을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주고, 이번엔 민이 아니라 카운트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그룹화된 각각의 그룹 안에서 값의 개수를 세서 산출해주는 이러한 연산 결과를 보여줍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그룹화 결과, 그룹화 대상이 아닌 나머지 모든 열에 대한 통계량,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key1과 key2 열을 함께 기준으로 삼아 그룹화하는 경우에도 아까 위에서 시리즈에 대해서 했던 방식과 비슷한데, 자, 이렇게 파이썬 리스트 형태로 입력을 해주고 통계함수 적용해주고, 그러면 key1과 key2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하는, 여기서 평균이죠, 평균 값이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카운트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 1과 데이터 2에 대해서 이 통계량을 다 구할 것이 아니라 그룹화를 한 다음에 특정한 열 값에 대해서만 통계량을 산출하고 싶다면은 뭐 그룹 바이 앞에서와 여기까지 똑같이 한 다음에 이 그룹 바이가 생성된 그 그룹화 형태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원하는 통계량을 구하고자 하는 열의 이름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통계 함수를 적용해 주면은 이제 데이터 2라는 열에 대한 평균 값을 구한 결과만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에서 그룹화를 수행한 직후의 결과물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룹에 대해서 반복문을 수행함으로써 그룹화된 결과물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방법문을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key1 열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화한 결과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반복문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바이 할 때 이 생성되는 요 객체에 대해서 네임과 그룹이라는 이 두 개의 변수로 매 반복마다 값을 받게 되고 그 받은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출력하게 되면은 그룹화 기준이 되는 키1이라는 열에서 가질 수 있는 열의 값과, 그러니까 여기서는 A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이 A를 기준으로 그룹화된 결과물, 이렇게 생긴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키1 열의 값이 B인 경우, 그리고 이렇게 그룹화된 결과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룹화 기준열이 두 개인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키1과 키2의 값이 매 반복문에 실행이 될 때 매 반복문의 값이 K1과 K2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출력이 되면서 자,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키1의 값이 A, 그리고 키2의 값이 1일 때, 그리고 그거에 대응되는 그룹화된 결과물,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A2일 때, B1일 때, B2일 때, 이런 식으로 그룹화되는 기준열의 값이 두 개일 때도 반복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룹화 결과물을 반복문으로 보기도 불편한 경우에는 아예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형태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룹 바이를 실행한 결과물을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 이런 함수들 안으로 순서대로 넣게 되고, 그리고 얘네를 PCC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고, 이 PCC 생김새를 보게 되면은 자, A라는 키가 있고 A라는 키에 대응되는 value 값이 뭐냐면 그룹화된 결과물에 해당하는 형태가 들어가고, B라는 키가 있고 그룹화된 결과물이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PCS의 B만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까 키1 열의 값이 B인 것으로 그룹화된 결과물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룹화된 결과물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더 쉽고 용이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룹화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별도로 정의된 딕셔너리 혹은 시리즈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df2라는 데이터 프레임은 A부터 E까지의 열들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이때 제가 map underbar dict라는 이름의 딕셔너리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 map underbar dict라는 이름의 딕셔너리는 이 df2에 있는 컬럼 있지 않습니까? 이 컬럼을 어떤 다른 문자열로 매핑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딕셔너리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딕셔너리를 df2에 대해서 그룹 바이를 할 때 이렇게 인자로 넣게 되면은, 그리고 액시스를 이렇게 1로 해주고 어떤 통계 함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 해당 딕셔너리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인덱스 혹은 컬럼을 그룹화하는데, 이 경우 액시스가 1이기 때문에 컬럼을 그룹화하는 결과물을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행하게 되면은 원래 기존에 있던 A부터 E까지의 열을 map underbar dict라는 딕셔너리에 명시된 내용대로 red와 blue로 그룹화한 뒤에 이들 내에서의 합계를 산출하여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A, B, 그리고 E 같은 경우는 red에 속하기 때문에 red에 해당하는 A, B, E끼리의 이 조부터 트래비스까지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을 합을 구한 것이죠. 블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렌지인 경우는 F열에 해당되는 것인데 F열이 없기 때문에 오렌지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러한 딕셔너리 대신에 시리즈를 사용하여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map underbar s라는 시리즈를 map underbar dict로부터 생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를 하는데 이때
맵 언더바 s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axis 1로 명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카운트를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맵 언더바 딕트라는 딕셔너리를 넣어줬을 때처럼 네, 이렇게 블루와 레드 형태로 그룹화되고 이번에는 그 안에 속하는 개수들을 산출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룹화 결과 얻어진 그룹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통계 함수를 우리는 뭐 민이라든지 썸이라든지 카운트라든지 이런 거를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통계 함수들을 제가 강의 노트 상에서 정리를 해놨으니 이들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룹화 결과 얻어진 그룹에 대해서 뭐 앞에서 민이나 썸이나 카운트와 같은 기존에 적용할 수 있는 통계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df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을 계속 사용할 것인데요. 이 df를 그룹 바이를 하는데 키1의 값을 기준으로 그룹 바이를 해서 이를 그룹드라는 변수로 저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다음과 같은 함수를 정의를 할 거예요. pick to pick 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고 이것은 뭐를 리턴하냐 하면은 max에서 min을 뺀 것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 함수를 정의하는 형태로 pick to pick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하였는데 이를 람다 함수의 형태로 정의해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pick to pick 함수는 그룹 내 각 열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계산하여 그 값을 반환을 하게 되는 함수입니다. 자, 이 그룹화된 결과물에 대해서 agg 함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그룹화된 각각의 그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정의한 집계 함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드에 대해서 agg를 적용을 하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정의했던 함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키1의 값을 기준으로 A일 때 B일 때, 즉 키1의 값이 A인 그룹에 대해서 그 그룹 안에서의 데이터1과 데이터2의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키1의 값이 B인 그룹도 마찬가지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계산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렇게 agg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저희가 뭐 썸이라든지 민이라든지 카운트와 같이 위에서 언급했던 일반적인 통계 함수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열의 형태로 통계 함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agg 해주고 예를 들면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std라는 이름을 문자열로 입력을 해주면 자, A라는 그룹, B라는 그룹에 대해서 데이터1과 데이터2 값들의 표준 편차가 각각 구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 그룹화된 결과물에 대해서 describe라는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그룹화된 각 그룹에 대해서 기본 통계란 계산 결과를 한눈에 모두 보여주게 되므로 아주 간편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